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번. 자, 1번은 자, 최승기 과제네요. 최승기 과제의 연소 속도, 화제 온도, 화제 교육 시간, 계고부의 분출하염, 상층부 연소 확대. 해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네요. 자, 물어봤는데 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연소 속도, 이 공식이 이제 보이고 의미가 이렇게 연료지방하고 한계지방에 따라 연소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화재 온도하고 화재 교체해가지고 화재 가혹도에 대한 부분이죠. 화재 가혹도에 대해서 공식, 그다음에 관련식 나와 있고, 다음 기구의 이제 분출하임입니다. 이렇게 체증기가 지나게 나면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나와가지고 분출하임이 될 건데, 이런 분출하임의 형상이 어떻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중성대가 형성이 되고 압력 차이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달라붙죠. 이게 뭐죠? 이제 쿼안다 이펙트 이런 얘기도 하고, 자, 픽스로 이런 얘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책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쿼안다 이펙트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대책을 한번 어, 예방 대책, 소방 대책, 건축 대책 이렇게 해서 한 편에 답을 썼네요. 자, 썼고 이것도 저희 스터디 우리 수강생들 중에 한번 볼게요. 자, 최승기 과제는 109회 때 나왔죠. 자, 최승기 과제의 연속도, 화재 온도 설명해봐라. 시험 나왔고 94회도 나왔습니다. 자, 발코니에 외부 창문에 분출하여 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을 나와라.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 모범 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모범 답을 쓴 부분인데, 자, 이렇게 예요 한번 쭉 볼게요. 뭐 이제 뭐 쭉 여도지배 과제보다 느리지만 뭐 한기요소에서 뭐 제외한다. 자, 그러나 이제 국내는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선하고 실제 해보자. 나와 있고, 자, 구획실의 관제 승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자, A 루트 H입니다. 자, A 루트 H가 커지죠. 여기서 A 루트 H가 커지면 말 그대로 여기가 있던 게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최고 온도는 올라가고 타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자, A 루트 H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는 내려가고 탈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길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를 그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인자를 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 쓰면 됩니다. 자, 한기계수, 연속도의 관계. 이 그래프 있었죠? 썼고, 그 다음에 온도 인자와 계수의 관계. 그래서 공식 쓰고 관계. 뭐 클수록 어떻게 된다. 써주고, 공식도 간단하게 유도해주고, 그리고 의미도 해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방출률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물어본 거는 세 가지였으니까, 하나, 둘, 세 가지만 쓰면 되죠. 네, 우리 서버에는 요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답안은 자, 발코니입니다. 자, 발코니. 자, 이제 분출하임하고 연소확대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번 답보다는 그 다음 답을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분출하임입니다. 자, 분출하임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게 이제 분출하임입니다. 분출하임인데 중성대가 되면서 자,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하고 여기 이제 온도가 높겠죠. 온도 T1이 높습니다. T1이 높으면 밀도가 낮아서 이 부분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바깥쪽 온도는 얘보다 T2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속도가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V1하고 V2가 속도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요 압력차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딱 붙는다 그래가지고 쿼안다 이펙트, 뭐 픽스로 이런 말 씁니다. 벽면에 붙게 된다. 화염 증가 속도는 로 F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하임이 이렇게 붙으면 자, 여기가 이제 로에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임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핵심은 온도차 발생, 압력차 발생, 속도가 증가한다. 요 세 가지를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요렇게 이렇게 커지는 거. 이렇게 커지는 걸 막는 게 뭐예요? 방지 대책입니다. 온도차 발생해서 암생글방 막는 거. 그다음에 막는 거. 이게 이제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자, 좀 이해되실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대책은 소방지역 대책, 뭐 이렇게 건축 대책 이렇게 써놨네요. 오늘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요 대책을 써도 관계 없습니다. 대책이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승강식 비난기의 특징 설치 기준, 그다음에 세 가지 물었죠. 자, 승강식 비난기 특징은 말 그대로 자, 하향식 비난구하고 승강식 비난기입니다. 당연히 승강식 비난기는 이렇게 내려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문을 열면 이게 이제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에서 가지고 여기 이제 뚜꾸리 열면 발판이 쭉 내려오면 다시 무동력으로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니 그 자동이죠, 자동. 근데 하얀식 비상 사다리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사다리를 쭉 펴가지고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게 다시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피난약자 이런 분들이 내려오기가 승강식 피난기가 참 좋죠. 그래서 무동력, 그다음에 몸무게 자동, 그다음에 비상지혜 장치가 구별된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설치 기준은 하자니 기준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네요. 시험. 그래서 이 부분은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렇습니다. 자, 110, 맞습니까? 119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여기 있네요. 하향시 피난구 및 사다리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써봐라. 여기 나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승강식 피난기에 대해서 써봐라. 기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승강식 피난기하고 하향식 피난구하고. 그래서 두 분의 시험 나왔습니다. 자, 모분 답안은 이렇네요. 이제 옛날 기구인데 보시면 어디가 붙습니까? 이 보시면 설치 기준은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승강식 피난기하고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동이고 이거는 이제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편리하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자, 방제신문입니다. 자, 사람 살리고자 하는데 비난기구 기준 웬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승강식이죠. 사람이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내립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승강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이게 유통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개파 인증에 이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나온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A사의 같은 경우에는 강판을 와이어로 하고 D사는 렛기어로 하는 구조다. 네, D사에서 승강판과 하부 사이의 기준에 맞지 않아 연속 사용이 불가하고 레어 기어 방식의 내구성이 미흡하며 자, 비상제어 장치 위에서 무게가 누르가지고 속도가 증가하면 밑에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상제어 장치가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 검증을 내줬는데 이게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상제어 장치가 달리지 않아서 K8 쪽에 이제 인증을 내준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그래서 비상제어 장치가 없어서 속도 제어가 힘든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이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뭐 나와 있죠. 이런 부분 쭉. 그다음에 3번. 자, 3번은 자, 건축물 화재 시 이제 롤오버랑 네, 롤오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건축물 화재하고 그다음에 LED 제작 탱크. 네, 이름만 똑같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롤오버 현상이 나왔다. 그거는 기출이니까 말 그대로 자,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내 화재가 진행된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천장 부분에 축적된 가스가 정화되어 선단 부분을 매우 빠르게 한다. 어, 롤 케이크처럼 말려 있습니다. 말려가지고 복도나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거실에 문을 열면 이렇게 복도잖아요. 복도 뭐 하이비 넣어가지고 이렇게 롤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게 롤오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D 제어 탱크의 롤오버는 이것처럼 이렇게 중질하고 경질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과합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어가 터지겠죠. 이게 뭡니까? 빌립이죠. 빌립이 발생한다. 빌립이 발생하는 원인이 롤오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에 써놨죠. 3번 이것도 보시면 이제 한번 나왔던 거 제가 표현을 해놨네요. 4번. 자, 4번은 뭐 이제 공사 현장의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산불티, 비산거리, 그다음에 원인과 대책. 요거는 기출 문제라서 제가 한번 저희 수업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4번 이렇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119회 하면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틀지 뭐 몇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모범 답은 요것입니다. 그래서 자, 모범 답은 요겁니다. 지침입니다. 지침의 자, 특성 나오죠. 비상물질의 특성 쓰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화재 감시인. 요 화재 감시인이 예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전 수치, 그다음에 안전 수치, 그다음에 비상거리. 요건 시험에 나왔죠. 비상거리는 역풍, 순풍, 분속. 그다음에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요 대책, 요 표도 화재, 폭발, 화상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개정법입니다. 자, 우리 영상 138번에 보시면 화재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화재 감시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 감시자. 이게 이제 많이 개정이 됐는데 자, 용접 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시자를 두고 자,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뭐 다만 완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11mm 이내에 뭐 개고부가 있거나 뭐 이제 뭐 불꽃이 쉽게 발하지 않거나 뭐 가연성 금속이 뭐 칸막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면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합식 감지자는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1, 2, 3 가연물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금지 경보에 대해서 작동 여부 확인, 그다음에 대피 유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이게 예상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화재 감시자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엔트리가 있는데 자, 위험 요인은 이렇습니다. 화재 위험 요인 적어놨죠. 적어놨고 자, 비상불티의 특성 아까 우리 코스 가이드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책도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재 감시자가 나옵니다. 이 화재 감시자도 같이 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상, 제외 대상, 화재 감시자 업무 및 자격 이 세 가지였죠. 그다음에 역할 요게 해가지고 요렇게 몇 문제입니까? 화재 감시자 1번 대상, 배치 제외 대상, 업무 자격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역할 이 네 가지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용지용단에서 좀 더 나올 게 있는 게 자, KFS라고 우리 이제 화재 보험협회에서 용접용단의 화재 작업 화재 예방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위험요 보시면 요겁니다. 5장 화재 예방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보호 지역, 화기 작업 지정 등 이런 부분 있죠. 그다음에 화기 작업 금지 지역, 그다음에 허가 필요 지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답 쓰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또 화재 보험협회인데 신축, 개축, 철거 등의 이제 방화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보시면 주요 위험이 공사 현장의 주요 위험이 화기 작업, 냉난방기, 폐기물, 가연성 자재, 그다음에 거푸집 비계 이런 부분들 쭉 있고 화재 방호는 일반 방호, 소화기, 가압 송수 장치, 그다음에 간이 소화 장치, 임시 소방 시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아마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자,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대상, 구성, 네, 배터리용 소화장치 이걸 물어봤네요. 자, 대상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요거는 다음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이거 알고 계신 분은 잘 쓰시라 보고 이제 구성은 기출 문제고 자, 배터리용 소화장치 요거는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개정 사항이니까 자, 개정 사항 보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개정 사항 ESS는 이때 한번 나왔고 117에도 한번 나왔다. 구성이 구성이죠. 구성이고 127에는 이제
규정화 소방시설 정류 설치 기준 이게 물은 거죠. 자, 모범 답안 열었습니다. 자, 하자니 기준의 이제 설치 대상 여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물어보네요. 전기제당시실이 이제 발전 설비로 들어가가지고 소화 설비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요 배터리용 소화장치 있죠. 이게 시험 물어본 거죠. 자, 배터리용 소화장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네요. 중앙소방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제 배터리 소화장치 설치할 수 있다. 5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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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떤 전지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 이제 심의를 거치잖아요, 맞죠? 이 심의를 거치는데 이 심의가 여기 나옵니다. 자, 개정부에 보시면 우리 개정법 181번이네요. 1번에 보시면 이 SS에 대한 이제 하자는 기준 제정 시 자, 배터리 소화장치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소방청장 인정하는 시험 그래서 이 공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문도 제가 같이 그 영상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배터리용 소화장치의 성능평가에 대한 사항을 얘기한다.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설계도서, 구조, 그다음에 감지장치, 그다음에 제어장치, 소화약제, 소화약 제정용기 쭉 뭐 작동장치, 주유온도, 난연시험 쭉 있고 뒤에 보시면 자, 열폭주 진압 성능, 시험 순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21조, 22조 같은 거 별표 2, 4, 5네요. 별표 2, 4, 5, 별표 1, 2 시험 챔버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구성해가지고 한번 열폭주 시험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번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열폭주 시험이 있는지 이렇게 성능 시험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물어본 거죠. 시험에 나왔는데 한 번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6번, 이 6번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열전도, 그다음에 대류, 그다음에 그레인 법칙, 기체분자 운동론. 이것도 답을 보시면 뭐 풀이의 열전도, 전도에 대한 설명이고 뉴턴의 냉각법칙, 대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이제 기체분자 운동용 요건 쓰셨고 그다음에 그레인 법칙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연관을 시키다 보면 조금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에 보시면 열전도 법칙하고 이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 뭐 관계 없이 낸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한번 볼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 열전달, 120회에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게 좋은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전달 메커니즘에서 관점에서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일, 살을, 예례삭 법칙과 같이 나온 적이 있고 자, 108에 보시면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도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레이 법칙은 115회 때 나온 거죠. 전부 다 뭡니까? 최근 5년간 다 넣었던 거죠. 그래서 뭐뭐 답을 한번 볼게요. 자,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한번 써보는 거. 그다음에 열전달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서방적으로 제가 한번 써본 거죠.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전도, 대류, 이제 복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해서 어떤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된다. 그다음에 관련 공식, 대류, 복사 이렇게 해서 한 번째가 지도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답은 이제 수식 위주로 쓰셨네요. 전도는 이렇게 불이엘 전도 법칙, 대류는 뉴턴 내각 법칙, 복사는 드만 볼츠만 법칙에서 서방관계 이렇게 한번 써주셨고 관련 식을 여기 썼네요. 자, 실내에서 어떻게 열전달되는 부분을 내서 한번 써봐라.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이론 한번 짚어봤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온도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RNA 식이 있는데 RNA 시기에 보시면 요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충돌이랍니다. 충돌계수 있죠. 이 충돌계수를 구하는데 무슨 서방 정형에 보시면 이게 그레이엠 법칙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이 kt다. 요거 있죠? 온도하고 속도는 제곱의 관계에 있다.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레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겠죠? 충돌을 많이 하면 어떻게? 앞에서 보시면 이제 이제 충돌의 주자 여기 충돌을 많이 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내용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레이 합산 법칙은 뭐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그레이 합산 법칙은 운동 에너지로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다음에 압력을 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을 이용한 공식, 그다음에 압력을 이용한 공식. 그래서 그레임 확산은 열로 해서 이동이 되는지, 그러면 압력을 해서 이동이 되는지 두 개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계산값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합산 속도는 빠르다. 그다음에 분자의 밀도가 다울수록 빠르다. 이건 이제 화재실의 온도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소하고 배연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기체의 확산 속도와 연관해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답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되겠나 좋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것이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